누구나 힘을 갈구하지만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선협세계. 기연 없는 자는 쓰러지고 남보다 느린 자는 밟히는 땅. 바로 그곳에서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 소년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를 만만한 동네북이라 불렀으나 어느 날부터 세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할 소설은 망묵 작가님의 무련전봉입니다. 오늘자로 2760화 연재 중이고 저는 2400화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읽어본 결과 이 소설은 볼만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별점이 낮게 나온 편입니다. 댓글을 살펴보니 많은 독자들이 한 해 분량이 다른 소설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에 불만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소설에 본 내용과는 무관한 평가이니 저도 따로 언급하지 않고 보실 분들은 이 점을 감안하시면 됩니다. 무련전봉의 주인공 양준의 기여는 바로 검은 책입니다. 처음에는 돌베개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검은 책으로 정체가 밝혀집니다. 양준은 검은 책의 지시에 따라 금신 육체편이라는 신비로운 권법을 익히기 시작합니다. 양준은 양씨 가문에서 능소각이라는 문파로 입문했습니다. 양씨 가문에서는 자제를 양성하는 방식이 냉혹한데 밖에서 10년 동안 수련해야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양씨 가문의 냉혹한 핏줄을 이어받은 양준의 성격도 전투할 때는 잔인하고 마치 버서커 상태의 광전사처럼 전투를 합니다. 불굴의 의지와 광기로 휩싸여야 양준의 신비한 무예가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죠. 오직 끈질긴 의지와 기이한 기연을 붙잡고 성장하는 한 소년의 성장담을 살펴보겠습니다. 양준 3년 전 능소각에 입문한 예비제자. 문파의 누구도 그를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육체경지 3단계에서 오랜 시간 제자리 걸음 빗자루를 들고 오두막에서 홀로 견디는 나날. 동기들은 이미 그를 앞서 나가 각자 고수의 제자가 되었지만 도태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건 혹독한 냉대와 자비일 뿐이었습니다. 능소각은 극한의 양육강식이 지배하는 문파로 실력이 부족하면 냉정하게 도태당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닷새에 한 번씩 동문끼리 도전이 허락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승자는 공헌치라는 포인트를 얻고 패자는 감점당합니다. 공헌치는 수련 자원을 사거나 단약 비급 병기 등과 교환할 수 있어 모든 제자들이 탐내고 있습니다. 양준은 만만한 상대로 취급받아 닷새마다 수많은 제자들의 도전 상대가 됩니다. 147전 147패. 그는 늘 쓰러지고 또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나 싸움터로 나섭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지만 그의 심지는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일반 제자 주정군과 대련하지만 2단계 경지 차이와 체력 차이로 번번이 쓰러집니다. 그러나 양준은 포기하지 않고 8번이나 다시 일어서 싸움을 이어가 끈기를 보여줍니다. 결국 주정군의 공격에 기절하지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의 모습은 주위를 놀라게 합니다. 결투 후 양준은 정신을 잃고 쓰러지지만 누군가가 그를 큰 나무 그늘로 옮겨주고 값비싼 외상치료 연고를 남깁니다. 익명의 배려에 감동받은 그는 다시금 의지를 다집니다. 양준의 오두막에는 흑풍산맥에서 주워온 정체불명의 검은 돌베개가 있습니다. 그동안 돌베개를 베고 잠든 지 1년 남짓 되었는데 이날 밤 꿈속에서 자신을 이겨내고 불굴의 의지를 폭발시키는 꿈을 꿉니다. 꿈에서 깨어난 후 돌베개가 갑자기 가벼워지고 책처럼 펼쳐지는 기이한 현상을 겪습니다. 돌베개는 사실 신비한 검은 책이었으며 피를 바치면 금신이 강림한다는 글귀가 나타납니다. 피 한 방울을 바치자 금빛 해골이 튀어나와 그의 몸에 스며들고 양준은 극심한 고통에 휩싸입니다. 끝내 불굴의 의지로 금신의 힘을 이겨내고 새로운 육체적 변화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경지 자체는 여전히 육체 경지 3단계에 머물러 있어 살짝 실망하지만 자신이 손에 넣은 검은 책과 금신의 힘이 평범한 것이 아님을 실감합니다. 그는 검은 책의 지시에 따라 금신 육체편이라는 신비로운 권법을 익히기 시작합니다. 새벽 해가 뜨기 전 단 한 번만 수련할 수 있는 조건. 처음부터 상상조차 못했던 압력과 통증, 근육과 뼈를 짓누르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양준은 마침내 육체 경지 4단계로 돌파합니다. 이 모든 성장의 배경에는 포기하지 않는 집념과 미지의 힘이 있었습니다. 수련을 마친 뒤 양준은 평소처럼 빗자루질을 하며 일상을 보내다가 매달 초여드레의 공헌당을 찾아가 자신의 공헌치와 돈을 바꿉니다. 공헌당의 노인 몽주인과 짧은 실랑이를 벌이며 자신의 공헌치로는 제대로 된 약재 하나 사기 어렵다는 현실을 체감합니다. 고민하던 중 검은 책의 3번째 장을 펼쳐 향로를 얻고 이 향로를 활용해 수련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다만 향로에 사용할 2가지 약초 삼엽잔호나 절지고목초는 흔치 않은 품종이어서 직접 산에 들어가 약초를 구하기로 결심합니다. 외출 허가를 받아 흑풍산맥으로 떠난 양준은 낮은 품급의 약초 몇 포기를 채취하며 필요한 절지고목초도 어렵게 찾아냅니다. 그 과정에서 산속 생활에 적응하며 금신의 힘 덕분에 체력적 부담 없이 움직입니다. 약초를 더 모으기 위해 산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고 우연히 사냥꾼 부자와 만납니다. 사냥꾼 부자와의 따뜻한 인연 속에서 함께 식사와 대화를 나누며 양준은 인간적인 온정을 느낍니다. 다음날 아침 삼엽잔호나도 발견하며 필요한 약초를 어느 정도 확보하게 되고 더욱 수련에 몰두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양준은 흑풍산에서 사흘째 약초를 캐며 수련에 몰두합니다. 마침내 육체 경지 5단계를 돌파한 양준은 능소각으로 돌아가던 중 산속에서 전에 만난 사냥꾼 부자가 요수에게 습격당한 비명소리를 듣고 곧장 달려갑니다. 그는 동굴 안에서 요수 얼룩등거미와 치열한 사투를 벌여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면서도 금신의 회복력과 끈질긴 생존력으로 승리합니다. 사냥꾼의 아들과 사냥꾼을 구출하고 착한 일을 하면 복이 온다는 말처럼 동굴 안에서는 귀한 삼엽잔호나와 희귀버섯까지 얻게 됩니다. 닷새마다 반복되는 도전의 날.
능소각으로 복귀한 양준에게 소무형 패거리는 그를 조롱거리로 삼아 집단적으로 모욕합니다. 육체경지 3단계로 알려진 양준에게 이번에는 육체경지 5단계인 조호를 앞세워 세수를 양보한다며 그를 완전히 짓밟으려 합니다. 하지만 모두의 시선이 몰린 그 자리에서 양준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힘과 속도로 3번의 공격 만에 조호를 꺾어버립니다. 수많은 동문 앞에서 당당히 첫 승을 거두는 순간 147패의 그림자가 무너집니다. 양준은 검은 책에서 얻은 향로를 사용해 본격적으로 수련을 시작합니다. 향로에 삼엽자노나와 절지고목초를 태우자 향기가 몸속으로 깊게 스며들며 극한의 체력 소모와 정신적 피로가 몰려옵니다. 금신의 회복력으로 한계까지 몰린 몸을 다시 일으키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잠재력이 극대화되는 수련을 합니다. 점차 능소각 내에서 그의 존재는 만만한 동네북이 아닌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강자로 바뀌어갑니다. 특히 소무형 패거리들은 그에게 도전당할 때마다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양준은 도전권을 이용해 하루에 한 번씩 차례로 그들을 쓰러뜨리며 약초와 공헌치를 쌓아갑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수련과 싸움 속에서 육체경지 7단계에 도달하며 체내의 원기를 생성합니다. 체내의 원기가 처음으로 생성되고 검은 책의 4번째 장이 열리며 새로운 공법인 진양결을 얻게 됩니다. 양준은 양원의 힘을 감지하는 능력을 얻어 문파 내에서 양기가 강한 곳을 탐색하지만 뜻대로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결국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새로운 기원을 찾기 위해 위험한 곤룡골로 향하게 됩니다. 무련전봉은 쓰러지고 조롱당하고 밟히던 한 소년이 의지와 집념 그리고 미지의 기원을 발판 삼아 점점 자신의 운명을 바꿔가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